네,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전략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정보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키워드 갖고 나오셨나요? 네, 에너지 주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외신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 크림반도에 이어서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에 다시 붙으려고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경제적인 이유 안에는 에너지 주권도 달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조금 경원시되고 있는 셰일가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에너지 주권 하니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 가장 주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 단연코 미국일까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자신들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쌌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를 쓰기보다는 외부에서 더 수입해서 많이 썼습니다.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을 했는데요. 이런 비싼 에너지 비용이 결국은 주요 기업들의 해외 생산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는 에너지 비용을 낮춰서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 셰일가스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셰일가스, 새로 개발된 에너지원이냐 천만의 말씀이죠.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암석 안에 가스가 들어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경제성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너지 회사의 가체량은 실제로 있는 에너지 양을 추산한 게 아니라 에너지 양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없는 것들은 빼고 실제로 지금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빼낼 수 있는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암석층 내에 셰일가스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었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셰일가스에 대한 개발이 지난 2004년 정도부터 빠르게 개선되면서 전체 천연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새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2040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전체 천연가스의 한 50% 정도를 셰일가스에서 현재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화학업종의 지도도 좀 바꾸고 있는 양상인데 NGL이라고 하는 것이 에탄이라든지 아니면 부탄과 같은 프로판과 같은 일종의 석유화학 제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셰일가스에서 에탄을 바로 뽑아낼 수 있고 부탄 같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것이 무엇을 가져왔느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이제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실제로 그동안은 수입을 통해서 이러한 석유 화학 제품들을 이제 충족해 왔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생산을 통해서 오히려 남아도는 물량을 수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도 줄이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석유화학 쪽의 흐름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점에서 또 아시아 석유화학 업체들에게는 그동안 비교적 가격이 높았던 에탄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요 수급의 어떤 흐름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미국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셰일가스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에 석탄 발전소나 아니면 풍력과 같은 이런 에너지원보다 이 천연가스로 개발하는 발전 단가가 굉장히 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력망의 추가적인 확충이라든지 전반적인 경상수지 적자 개선이라든지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 여러 가지 흐름들의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미국은 에너지 주권 회복과 함께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주권이 곧 경제 회복의 열쇠인 것 같고 그것이 곧 국력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 주권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남아도는 국가들이 과연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또 반대로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미국과 인접해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수출하면서 가장 편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은 미국이 셰일가스를 스스로 생산해내면서 캐나다 거 안 써,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캐나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캐나다의 주로 북서부 지역 쪽에서 천연가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지리적으로 보면 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이 북서부 지역이 어디와 맞닿아 있습니까? 바로 태평양과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아 쪽 지역으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출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캐나다도 LNG를 수출할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조단 코브와 같은 이 미국과 바로 인접해 있는 미국의 이제 서북부 지역이 이제 워싱턴주인데 이렇게 인접해 있는 프로젝트는 여전히 미국 쪽에 공급을 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그 위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중국으로의 수출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요. 또 하나 시노펙이나 페트로나스라고 하는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미 캐나다에 지금 이 지역이 이 퍼시픽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퍼시픽 노스웨스트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의 LNG 프로젝트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쪽에 지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가 남아도는 캐나다 같은 쪽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선택해서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을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쪽에 지분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천연가스의 생산량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탄으로 인한 공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 중국 쪽은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비중 자체를 점점 천연가스를 늘려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천연가스를 둘러싼 경제 패권, 경제 주권 확보 노력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주권이 곧 국력같이 느껴지는 가운데 에너지가 풍부한 캐나다가 아시아에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고 중국도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싶은데 서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해외 쪽에 지분 투자도 민간 기업도 하고 있고 공기업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조금 에너지권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군들에 투자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의 천연가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 천연가스의 증가분은 발전 쪽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연료, 즉 도시가스 쪽에서도 크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도시가스 회사들의 영업이익인데요. 차이나가스 홀딩스라든지 차이나 리소스 가스그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SK가스가 지금 차이나가스 홀딩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분 가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SK가스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셰일가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관심은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보시는 그림은 지금 셰일가스를 어떻게 파내고 있느냐. 수압으로 파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압 펌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압 펌프를 우리가 파쇄 펌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파쇄 펌프를 담고 있는 덤프 트럭들입니다. 자, 이런 덤프 트럭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서 기술 인정을 받고 수출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우림기계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에다 이제 기업 박스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생산품들을 내고 있어서 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고 이외에 또 성광밴드를 비롯한 국내 피팅 관련 업체들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호주,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빠르게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 기대감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조금 전 언급드렸던 대로 이런 천연가스를 직수입하거나 아니면 지분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어디냐를 살펴보니까 국내에서는 SK나 한국가스공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KSS 해운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해운사 중에서 굉장히 작은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업체는 왜 주목해야 되느냐. 네. 지금 전체 매출의 한 70%가 가스와 관련된 수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캐나다 쪽에서 국내 아시아 쪽으로 지분이 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수혜를 장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주권을 거머쥐는 자가 곧 경제력을 얻게 될 텐데 말이죠.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들 짚어주셨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